안녕하세요.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도 이하나 씨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분위기가요. 의도한 게 아닌데 굉장히 상반돼 보여요. 그죠? 네. CF 찍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입차 사기 피해, 그중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가장 예민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급여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지난주에 완제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완제가 뭔가요? 이 지입차에서 급여를 받으실 때 완제, 무제, 매출 이렇게 나눠져요. 크게 세 가지로. 네. 완제, 무제, 매출. 근데 이제 완제는 정해진 급여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5톤 이하급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형태고요.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고정거래처. 뭐 이제 내가 몇 군데를 배송을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 일머리들이 많죠. 그러니까 완제는 정해진 일과 정해진 급여를 받으시는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무제는 기름값과 톨비인가 경비를 다 포함해서 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제와 무제의 차이점은 일머리도 같고 다 같지만 경비를 따로 주느냐 포함해서 주느냐 그거의 차이인 거고요. 매출은 저희가 이제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만 하면 내가 한 만큼 내가 뛴 탕만큼 이꼴 탕발이라 그래요. 이꼴 탕발이. 네, 뭐 전문 용어인데 네, 매출은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보통 지입차 하시는 분들은 다 개인 사업, 그러니까 사업자신 거잖아요. 근데 월급을 받는다 이 개념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제 완제는 정해진 급여가 있는 대신에,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완제를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위험 이유는 부담을 좀 덜 받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있건 없건 그 약속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혹여나 일이 없어서 내가 차를 쉬었어요. 그건 이제 회사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닌 거죠. 차가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은 못 받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위험 부담을 좀 감수하고 그냥 완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은 지금은 그렇게, 그러니까 얇은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 그렇지는 않나 봐요. 안정적이긴 해요, 완제가. 하지만 이제 완제 일을 오래 하시다 보면 매출을 타는 똑같은 차량인데 매출과 완제를 비교했을 때 매출보다 일감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네요. 아무래도 금융권을 좀 이용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게 좀 더 좋다라고 하신다면 완제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더 많고, 난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할 거고 일한 만큼 난 더 많이 이제 벌고 싶다, 뭐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또 매출제가 그렇죠. 좋을 매출이 수 좋죠. 있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상담을 해봐야겠죠. 궁금하시죠? 오늘은 어떤 상담이 또 네. 들어와 있을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40대 중반이래요. 한참 이제 정말 일을 많이 하실 나이죠. 그렇죠? 근데 애국자세요. 자식이 셋이나 있으시대요. 세 아이의 아빠인데 와우. 또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신가 봐요. 이미 지입차를 알아보신 지가 1년 정도가 되셨대요. 근데 좀 문제는요, 모아둔 돈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모아둔 이제 금액이 전혀 없으셔서 이제 금융권을 이용하셔야 된다고 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신용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해 하셨거든요. 뭐 저는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신용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좀 될까요? 좀 많이 고민을 좀 하셨어요. 약간 추상적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분들이 상담을 온다면 어떻게 좀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해볼게요. 네. 세 아이의 아빠. 네, 그쵸. 돈을 많이 버셔야 되네요. 그쵸. 그리고 40대 중후반이면 뭐 체력은 걱정이 없네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예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신용 상태도 좋지 않고 정말 이분은 만약에 지입차를 하실 마음이시라면 마음을 정말 굳건히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신용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분명히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일 테고 어렵게 시작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제 새아이 아빠면 보통 분들보다는 더 많이 버셔야 될 테고. 어떤 차를 하면 좀 더 좋은지, 뭐 매출차가 좋을지, 무제, 완제. 매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매출. 매출차를 해야겠군요. 네. 매출차를 해야 되고, 힘이 좀 아직 넘치실 나이니까 5톤 이상이 더 좋을까요? 매출차는 보통 5톤 이상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자리는 안정적으로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회사에서 일감을 계속 줘야 돼. 다른 분들보다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협력을 하셔야 돼요, 서로.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이분이 또 특징이 1년 동안 지입차를 알아보셨대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여러 군데 운수회사를 다녀보셨을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에 관해서 가장 많이 궁금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신용조회라고 하죠. 그런 것도 좀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한간에 신용조회만 많이 해도 신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기준이요. 뭐 정확하게 알아보시려고 한다면 금융사에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기는 해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다시 원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나빠지기보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신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너무 많이 조회를 하시면 안 되긴 하고요. 한 달에 한 3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더 정확한 건 금융사에 뭐 이제 협조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했다고 막 신용도가 확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조회 개념이 가조회라고들 많이 설명들을 하세요. 근데 금융권에서 가조회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그냥 조회는 조회군요. 조회예요. 조회는 조회인데 그 조회를 했을 때 승인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조회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을 그러니까 금액, 이분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가승인이 난 상태에서 만약에 신용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그 사이에 뭐 카드론 대출이라든지 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연체가 있다든지 뭐 핸드폰 값을 내지 않았다라든지 이러면 그 사이에 신용도가 뚝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중요한 건 그거군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가승인이 난 상태에서 일만 시작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가승인이 승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출을 받는다든지 연체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정식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상 일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네.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새아이의 아빠인 이 40대 중반의 상담자분께서는요, 돈을 정말 많이 버셔야 돼요. 애국자는 맞지만 또 아이들이 이제 쑥쑥쑥 자라나는 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매출제 차를 5톤 이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용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회사들을 좀 잘 알아보시면서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상담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신다면 가능한 상태에서 정말로 일이 딱 시작되기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신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용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선의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시간도 저희가요, 이제 급여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정말 좀 몰랐던 상담 사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어요. 네. 그렇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선뉴스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세요. 네.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